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 새벽 연준의 금리 결정과 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증시가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가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더 강하게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5.2%에서 5.5%로 동결을 했지만 파월 의장이 필요하면은 추가 금리 인상도 할 것이라고 이제 시사를 했던 점입니다. 패드워치도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71.6%로 증가를 하고 있고 2024년도 내년 금리 인하 속도도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금리 인상은 11월이 아닌 12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경제가 예상보다 이제 강하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11월보다는 12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가지수 CPI를 분석하다 보니까 물가지수 데이터 바닥적인 분석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저의 분석에 맞다면은 10월 물가지수에서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11월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될 만큼 많은 정보나 데이터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증시 미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변수는 앞으로 소비자가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발생한 초과 절감액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최근에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변수가 또 하나의 금리 인상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예상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가 없다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파월의 발언은 불확실한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을 했지만 점도표에서 나타난 연준 위원들의 심리는 매파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분명 증시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파월의 발언과 불확실한 전망에 따라서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물의 금리가 4.43%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에도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도 262.5달러를 기록하면서 1.4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상승 파동을 그려왔던 이 테슬라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하방 쪽으로 봤을 때 257.5달러에서 260달러의 이 지지적인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심선인 EMA 20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더 이 하방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시그널적으로 봤을 때는 좀 꺾여진 모습은 아닌데, 자, 오늘부터 이 하방 쪽으로 좀 더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시그널이 꺾일 가능성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시그널 상으로 좀 더 반등이 나왔을 때 깊은 조정에 대한 구간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257.5달러 그리고 260달러의 지지적인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쏙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쏙슬 여러분들께 이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왔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FOMC 회의 이후에 더욱더 확실해질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EMA 200선에 대한 장기적 지지 구간을 뚫고 이탈하면서 내려왔고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18.3달러에서 6달러 구간까지도 지금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을 드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제가 몇 달러까지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예, 16달러 선까지도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이 중요한 길목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쏙슬이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길목에서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밑으로 갈 수 있을지, 이 중요한 길목에서 이 FOMC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좀 더 설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이 저점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50%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 이 구간, 이 18달러 구간에서 좀 더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쏙슬 같은 경우는 하단 시그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타고 더 내려갔을 때 이 미끄럼틀을 타고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17달러 선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7달러 그리고 최악의 상황 16달러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마저 이탈이 된다면 정말 하방 쪽으로 더 빠지는 그런 형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하락적인 구간에 있어서 이 하락 3파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 5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께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이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낙폭을 주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쏙슬 과연 이 18달러에서 반등적인 그런 일시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반등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방 쪽에 대한 구간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FOMC 회의가 끝났고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오늘 증시에 얼마만큼 또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미리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